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여행 트렌드를 예측했습니다. 근거리와 단기화 등 10년 넘게 이뤄질 변화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레일유럽이 새로운 예약 사이트를 선보였습니다.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동시 출시에 티켓 교환, 환불 구매가 가능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수 국내 관광 상품을 선결제할 경우 30% 할인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숙박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에티하드 항공이 웰리스 앰베서더를 선보였습니다. 건강한 여행을 위한 에티하드의 웰리스 프로그램입니다. 트래블데일리 6월 4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6월 4일자 목요일자 동영상 뉴스입니다. 자,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소리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컨슈머 인사이트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업체죠. 이번에 그 비포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에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주요 초점은 국내 여행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데, 사실 여행 전반에 걸쳐서 어떤 트렌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조사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 10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0가지 카테고리는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화면에는 아마 도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나갈 겁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여행 키워드 또는 트렌드 비교입니다. 먼저 여행 소비 심리, 그리고 여행 생활의 중심, 주요 동반자, 여행의 가치, 여행의 모습, 기간, 또 이동 수단의 선택, 여행 먹거리, 보건과 숙박, 그리고 여행 산업 전략, 이렇게 10개의 카테고리인데요. 먼저 여행 소비 심리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소확행, 그러니까 작지만 나만의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요걸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뭐라 그럴까요? 여행을 하긴 하지만 최소화시켜서 절제할 수 있는, 절제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심리로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생활의 중심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집 안 그리고 집 밖에 균형 있는 어떤 생활 밸런스를 유지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집 안에서 주로 생활하는 여러 가지 생활상들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 동반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가족, 친구 또는 혼자 여행하는 혼행, 요게 트렌드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물론 혼자 여행하는 거는 계속 이어질 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랜선 여행 같은 것들도 즐기지 않겠느냐, 더 많이,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여행의 가치에서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 그 전부터 쭉 이런 부분은 이어왔던 것 같아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여행은 하되 위험은 최대한 좀 피해가면서, 위험을 피해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여행의 모습입니다. 여행의 모습은 코로나 이전에는 일상화 또는 여가화, 이렇게 해서 여행 가는 게 이제 뭐 그다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에 있어서 여행의 모습은 급속한 일상화 그리고 여가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 여행 기간은요, 코로나 이전에는 단기간 또는 당일 여행이 증가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초단기 또는 장기 칩거형으로 양극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당일치기에서도 더 빨리, 더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먼 곳에서 칩거형으로 한 달 정도 이상 머무는 그런 형태로,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이동수단의 선택은요, 코로나 이전에는 승용차 외에 열차, 택시 이용 같은 거,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항공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는 승용차, 자신의 승용차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차종도 다양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행 먹거리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식도락, 그다음에 뭐 매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외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맛보다는 청결을 좀 중시하고 외식 같은 경우는 조금 기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건과 숙박에서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가장 편한 호텔을 선호했지만 그 이후에는 숙박은 웬만하면 기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행 산업 전략에 있어서는 비포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외지인 중심 그리고 연계 체류형 이렇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는 현지인의 지금 여기 뭐 이런 현지인이 지금 그러니까 단기간 단거리로 이제 이렇게 그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예. 네, 사실 이 같은 전망은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답은 없는데 사실 개인적인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 내용이니까 객관적인 내용 분석 자료니까 전에는 드렸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선 코로나19 이후를 자꾸 말하는데 어떤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나오면 사실 예전과 같이 그런 형태로 비슷하게 복귀할 것 같아요. 예, 시기가 문제라고 봐요. 시기. 비행기 타고 뭐 집에서 되도록이면 비용과 시간이 허락하면 되도록이면 집에서 좀 멀리 가서 본인이 평소에 못 보던 풍경과 맛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 추세, 기존의 여행 추세들로 복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예. 다만 뭐 항공이 됐다, 항공사도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역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기존대로 수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대로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미세한 변화들은 더욱더 OTA를 통한 개별 자유여행이 더 확실히 여행산업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봐요. 예. 물론 이 내용 중에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변할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변하고 있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맞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추측해보고 그동안 여행산업들의 변화를 봤을 땐 변화는 있겠으나 코로나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식 발표가 되면 기존과 같은 형태로는 몇 수십 년은 쭉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소식, 내일 유럽이 새로운 글로벌 예약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앱, 그러니까 웹과 앱을 출시를 합니다. 6월 달에요. 새로운 플랫폼은 여행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향상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기간 동안 레일 유럽은 여행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예약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웹사이트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자, 기존 앱 또한 새롭게 디자인 됐고요. 새로운 플랫폼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시 여행의 빗장을 푸는 6월 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출시 예정입니다. 플랫폼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 중 하나는요, 사용자 중심의 튜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예. 고객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쉽게 탐색할 수 있고 유럽의 도시나 해안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여행할 때 직관적인 경험의 팁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어떤 티켓 판매 플랫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레일 유업은 현대적인 감각의 웹사이트 디자인 병행은 물론 확장된 예약 인벤토리 접속을 위해 최신 기술로 예약 엔진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레일 유업 앱을 통해서 유럽 열차 티켓을 구매하거나 다른 모바일 티켓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새로운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이용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또한 새로운 웹사이트는 고객들이 직접 열차 티켓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 메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쉬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또 레일 유업의 그 대표가 계세요. 예전에 한국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뭐 관련해서 멘트를 좀 몇 마디 좀 발신되고 생략을 하고, 레일유업은 유럽 전역의 모든 철도 사업자가 시행하는 입국 조건 및 위생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여행자들을 위한 최신 여행 정보를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6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디자인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점진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예. 자, 유럽 여행의 매력은 철도 여행이죠. 그럴 때 우리 또 빨리 풀려서, 코로나가 풀려서 철도 여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과 경기 보강,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하여 추경을 다시 편성했지요. 이 중에서 관광 분야 관련해서 몇 개만 잠깐 살펴볼게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올해 예산의 3%에 달하는 1383억 원을 절감을 했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소비 쿠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 3에서 4만 원 정도의 숙박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한 총 해서 290억 원 정도 되고, 우수 국내 관광 상품으로 선정된 관광 상품을 선결제할 경우에는 30% 할인해 줍니다. 요게 전체 캐파로 보면 한 9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거 발표하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방역 당국에서는 가지 마라.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그게 임무니까 가라. 이렇게 해줄 때 할인할 테니 가라.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약간 충돌하는데, 이쪽 사정 다 이해되지요. 하지만 또 경기도 부양되고 하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면서 조심스럽게 또 여행도 해야지 또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방역 지침 따르면서요. 자, 트래블데일리 6월 4일 목요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